안녕하세요. 경의서당의 강경리입니다. 회원들만 모여서 우리 경의서당 찐팬들만 모여서 공부하는 분위기인데요. 어서 오세요. 오늘 경의서당 책을 구입하셨는데 잘 펴보지 않는다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른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책을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스스로 잘 안 되신 분들이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제 책을 하나씩 하나씩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식으로 또는 제가 추가해서 설명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많이 하진 않고요. 제가 PPT를 이 원본 책을 PDF를 띄워서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영상을 다 편집할 때 제가 자막 처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오타가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제가 수업하는 중에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게 되면 좀 수정해서 여러분에게 공지도 하고 재판이 들어가게 되면 다 수정해서 또 두 번째, 세 번째 책이 인쇄될 때에는 더 고쳐가면서 바른 책이 될 수 있도록 할게요. 정말 오타가 있고요. 오류가 있어요. 저도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는 다 알려드리고 뭔가 좀 다 어느 정도 오류가 잡히면 그때 이 경의서당에 공지도 한번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핑크색 한자를 한 2개 정도 할게요. 2개 정도.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제 수업은 한 2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러 오긴 했지만 또 너무 공부가 질리면 저 같은 경우도 안 하고 싶더라고요. 적당히 평상시 수업보다는 약간 많지만 적당히 오늘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할게요. 자, 오늘 수업하실 첫 번째 자를 보시면 핑크색 빌릴가가 들어간 한자들이 가나다 순이기 때문에 나오는데요. 돌석 모양의 변형자에 손 모양인 또자가 2개 되었다라고 써 있듯이 이 앞에 있는 한자가 돌석의 변형이 되고요. 뒤에 있는 한자가 이 또자가 2개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돌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광물을 캐어 우리가 자연을 쓰다인데 구석기, 신석기 시대부터 벌써 우리는 돌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서 쓴 단어는 없어요. 다만 발음 역할과 가와 하 발음을 하고 이렇게 돌을 이용해서 뭐 광물을 캔다고 해서 계단이라는 의미까지 있기는 하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부터 오류가 나서 제가 너무너무 속상한데요. 우리 편집하는 선생님이 제 책을 잘못 옮겼어요. 잘 보세요. 어디 부분이냐면 아신 분도 있겠죠? 돌로 된 도구를 사용해서 광물을 캐다를 여기다 또 넣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빌려서 일을 쉬다는 빌릴까 겨를까자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앞에 이 겨를가의 해석은 삭제가 되고 이 위에 있는 한자가 겨를가의 해석이 되며 거짓가의 해석을 선생님이 빼먹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재판 들어갈 때는 꼭 할게요. 감사하게도 옆에 있는 예시 활용된 한자는 절대 틀리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너그럽게 양해해 주세요. 정말 이렇게 큰 실수를 첫 페이지에 이렇게 해놨고 또 그 선생님 탓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잡아주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밉더라고요. 큰 한자만 보고 해석을 당연히 잘했으려니 내가 준 모든 책 자료를 그대로 옮겨 쓰려니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씩 다 읽어봐야 된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고요. 여러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제가 해석은 할게요. 자, 보시면 자, 봅시다. 앞에 사람인에다가 뒤에다가 빌릴가를 썼으니 이 해석은 제가 다시 자막 처리해서 잘 처리해 드릴게요. 사람이 빌렸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자연을 빌려서 쓰는데 자연이 우리 건 아니죠? 그래서 내게 아닌 빌려서 썼기 때문에 거짓것, 내 것이 진짜가 아님이라고 해서 써서 가정하다 정할정을 써서 가설하다 베풀설, 가상하다 생각상 이런 한자로 해서 우리가 거짓으로 된다는 말을 쓰고요. 가식적이다 할 때 꾸밀식, 가령 할 때 쓰는 명령, 알령, 하여금령, 호가호이라고 해서
여우 호자, 빌릴가자, 호랑이 호자, 위험이 위세 위자입니다.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리다라고 해서 권력이 약한 여우 같은 짐승이 호랑이를 뒤에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모든 짐승들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면서 먹잇감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을 뒷배경으로 놓고 내가 권력 있는 척 하는 걸 우리가 호화호기를 하죠.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을 때 난 대통령 아들이야 라고 하고 다닌다든지 나 엄청나게 윗사람하고 친구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호가호의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빌려서 쓰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날일의 해석 겨를가자는 여기로 보시면 됩니다. 날일은 날짜가 되고 뒤에 있는 한자가 빌리다니까 나를 빌려서 써요. 주인에게 시간을 빌려달라고 해서 허락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겨를을 듣다 해서 여가다 그러면 남을 여자가 되고 휴가다 그러면 쉴 휴가 되고 한가하다 그러면 한가할 한이 되고 병가다 그러면 병병이 되며 공가다 그러면 공적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공변될 공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훈음을 하나씩 불러 드릴 테니 필요하시면 정지하셔서 메모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갈게요. 갈대가자가 나오는데 많이 쓰는 한자는 아니고 한 1급이나 정도 가면 등장은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풀초라는 부수는 항상 식물이기 때문에 갈대를 우리가 빌려서 씁니다. 그래서 갈대를 빌려 쓰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갈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단어는 갈대 부자를 써서 갈대 줄기 속에 있는 엷고 흰 막이고 가볍고 엷은 것을 비유할 때 쓰는데 처음 보시죠? 이렇게 처음 보는 단어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냥 이런 자에 쓰나 보다 하시고 이런 규칙으로 얘는 가발음을 하고 풀초가 해석할 때 가구나 이렇게 아셔도 누가 뭘 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스트레스 없이 그 다음 형틀과 말뚝가를 보시면 나무목에다가 빌릴가를 써서 나무목은 형틀 뜻을 도와준다 라고 해서 목에 씌우는 형틀을 뜻합니다. 그래서 형틀과 통용이라고 표현을 하는 한자인데요. 여기 보시면 형틀이라는 말 자체가 옛날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그 죄인이 되었을 때 받는 그런 모습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형틀과 말뚝가 춘향이가 저는 항상 생각나요. 또 주리를 틀 때 앉았던 의자도 생각나시면 되겠고, 그래서 나무로 만들었고, 그렇게 나무를 빌려다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새우 한자를 한번 보시면 앞에 벌레충이 들어가도 새우 한자고요. 이 옆에 있는 한자를 새우화로 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고기 어자를 넣어서 새우화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새우하면 옆에 있듯이 대하 많이 아시죠? 대하라고 해서 여기 뒤에다가 벌레충 말고 물고기어를 써도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맞다는 거 먼저 이념하시고 벌레충이라는 부수는 원래 벌레충이 되려면 벌레충 이 한자가 세 개가 돼야 벌레충이 되고요. 이렇게 하나가 쓰게 되면 벌레회가 됩니다. 그 다음 옆에다가 발음 역할을 집어넣어서 벌레회는 파충류, 갑각류, 연체동물류의 의미를 가진 부수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 새우라는 말을 발음해 주는데 유념하실 게 분명히 여기서 빌릴 갖다가 가 발음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하 발음으로 바뀌는 한자들을 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발음 기호가 가에서 하가 됐는데요. 아 발음이 같고 한자의 훈음이 한글화 되면서 기역과 해영 발음을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같이 유념해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기역 파트에서 그런 한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역하고 해영 발음을 같이 쓰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옆에 토화라는 거 여러분 토화젓갈 아시죠? 민물새우 그때도 이렇게 토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새우화 두 개라는 거를 좀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한자 넘어가면 티하자가 나오는데요. 구슬옥자에다가 빌릴가를 쓰셔서 옥 표면에 생긴 조그만한 티, 조그만한 어떤 빌릴 만한 어떤 흠집이 될 만한 티가 들어간다는 해서 티하 흠집하 옥에 흠집이 생겼다고 하고 일본어로 우리가
스크래치 나는 영어인데 기스 났다고 표현하는 그 T 하자가 되는데요.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하자가 흠집 자자입니다. 그래서 하자는 제품에 흠이나 결점이 있다거나 어떤 부분에 하자가 났다, 하자가 생겼다, 하자 있는 제품이다 이런 말 하시죠?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아주 완벽한 오기여야 되는데 약간 흠집이 생긴 T하, 흠집이 있다, 흠집하. 그 다음 노을 하자를 보시면 비유가 들어가면 날씨예요. 비 오는 날씨를 의미하는데 하늘 틈 사이에서 나타난 노을이다 해서 빌릴 가자를 틈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하늘 틈에서 예쁜 노을이 지었다는 해질녘제 노을입니다. 그래서 하연화라고 하는 것은 연기가 안개가 피어오듯이 연기가 피듯이 하는 경치와 노을이 지는 저녁 때 노을을 써서 연기와 노을이 직역이지만 이렇게 예쁜 한가로운 자연 풍경을 뜻하는데요. 가끔씩 저도 베란다에 저 같은 경우는 책상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노을 보면서 이렇게 커피 마시고 또는 차 마시면서 하루를 해 뜨는 걸 볼 때도 있고 해 지는 걸 볼 때도 있는데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제 기분은 한가함이겠죠? 그래서 그 한가로움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뭘 하자도 한번 볼까요? 책받침이 들어가는 한자는 다 움직이다라는 한자인데요. 뒤에다가 또 가발음이 하발음을 줬죠. 책받침은 움직입니다. 가다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 돌도끼 들고 광물을 캐러 멀리 갑니다. 라고 해서 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가다라는 의미에서 여기에서 보십시오. 승하라고 하면 높으신 분이 돌아가셨을 때 쓰는 말이죠. 오를 승자고요. 하양이다. 그럼 멀리 고향으로 귀향 가듯이 가는 거. 그래서 시골향. 향이에서 이것도 멀이라는 한자입니다. 멀 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멀리 가다라고 해서 다 멀리 간다는 의미의 한자를 씁니다. 한 4범이나 1급 정도 가면 등장하는 한자예요. 그 다음 연잎하를 보시면 이 연잎이라는 한자는 뭘 하에다 뭐만 붙였어요? 풀쳐져 멀리서 봐야 되는 연꽃입니다. 연꽃은 연못에 피기 때문에 만질 수 없고 멀리서 보죠. 그래서 군자꽃이라고 하고요. 이삭이 안팽 갈대 하라는 훈음도 있다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책이 있기 때문에 쭉 참고하시면서 보셔도 좋고 책이 없이 쓴 분에게 영상 보면서 보셔도 됩니다. 자, 클하를 보시면 앞에다가 옛 꼴을 집어넣고 뒤에다가 빌릴가를 집어넣어서 옛 선현들이 아낌없이 빌려주는 큰 복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썼냐면 얘는 클하라고도 하고 훈음이 복받을 하라고도 하는데요. 이름자에 하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한자입니다. 고급 급수에 좀 등장하는 한자고 이름만 아셔도 되는 한자니까 이름 명함을 받다거나 어떤 주민등록증을 받는데 얘를 가로 읽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병들력자 들어가면 우리가 항상 하는 말처럼 아프다라는 한자죠. 그래서 병들력 더하기 빌릴가인데 어떤 병이었냐면 뱃속에 자리를 빌려줘야 돼요. 이 벌레한테. 뱃속에서 자리를 빌려가듯이 작은 기생충이 생기는 병인데요. 뱃속에서 기생충이 생기는 병, 뱃병입니다. 그래서 병 쓸 때 쓰는 거고 얘도 발음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눈으로 천천히 바라보다 라는 바라볼 하자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핑크색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 정말 쓰는 자가 없고요. 그냥 훈음 읽기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눈목자를 보시고 뒤에다가 발음 역할 하니까 눈으로 천천히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보다 이렇게 보셔도 좋겠죠? 숫돌 하자 보시면 돌석에다가 빌릴 건데 이게 원자겠지요. 돌을 빌려 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앞에다 돌을 써서 이 돌은 날카로운 철이나 이런 청동기를 갈 때 쓸 수 있는 갈돌이에요. 칼을 가는 숫돌이고요. 가는 발음 역할을 했던 전형적인 형성자가 되겠죠. 이 숫돌 단자와는 다른 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죠. 나중에 이 단자 할 때도 한번 보시겠지만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참고로 했고 쓰는 단어는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할 겁니다. 괜찮으시죠? 잘 따라오시죠? 교과서가 있다면 제 경의서당 책 있다면 메모도 가능하시겠죠? 오늘
더할까 들어가는 한자들만 더하고 첫 번째 영상은 마칠게요. 한번 보시면 더할까는 힘력 더하기 입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쟁기질하며 농사짓는 사람에게 더 잘하라고 입으로 힘을 더해주다 라고 해서 이 힘력은 어깨에다 짐을 올린 뭐 어깨 모양이다, 쟁기 모양이다 여러 가지인데 전 쟁기 모양으로도 얘기하고 힘력으로도 이렇게 어깨에 짊어진 모양으로도 하긴 하는데 편하게 하시고요. 힘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어서 더하다 플러스라는 의미고 정말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단어도 너무 많습니다. 다 넣을 수 없어서 이렇게 9개 정도 넣었는데 가감이다 그러면 덜감, 가세다 그러면 세력세, 가중이다 그러면 무거울증, 가입이다 그러면 들립, 부가다 그러면 붙일부 더할까, 참가다 그러면 참여할 참 더할 가짜가 되겠죠. 그 다음 첨가다 더할 참, 여기 예, 다 했고 증가다 그러면 더할 증, 배가다 그러면 곱배 이렇게 하셔서 이런 단어로 쓸 수 있는 단어구나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볼까요?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지. 자, 첫 번째 실형 가짜를 보시면 실형이라는 말 자체를 알아야 되는데 설명을 해놨습니다. 물건을 얹어놓기 위해 벽에 2개의 긴 나무를 가로질러 선반처럼 만든 건데요. 선반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덧대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나무를 덧대듯이 선반 만들듯이 도로를 만들면 고가도로라고 하고 다리를 만들면 가교라고 하고 그 다음 책을 놓으려고 책 선반을 만들면 서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반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사람인자 들어가고 더할까 들어가는 건 급수가 좀 높아요. 그래서 절가자인데요. 인도 말인 산스크리트어 가의 음을 쓰기 위해서 음만 갖다 쓰는 거고 절에서 불교 용어로 쓴다. 이렇게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가람이라는 말 쪽남인데 이것도 발음만 갖다 쓰는데 불가 말에 승가 람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승려가 불도를 수행하는 장소인데요. 또 승가라고 하면 지금 중승자와 여기서 말한 절가에서 부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집단 절을 또 승가라고 한다 해서 절 용어라고만 하시면 좋겠고 제가 뭐 불교에 많은 지식이 없어서 더는 설명해 드리지 못하는데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부처 이름 가짜를 보시면 부처 이름 가입니다. 책받침에다가 더할까를 쓰셔서 이것도 똑같이 범어인 카 발음, 가 발음을 표현하게 만든 한자가 음만 갖다 빌려서 이 더할까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석가모니 할 때 제일 많이 등장하고요. 부처 이름 가짜는 2급 정도에 등장합니다. 2급 정도 수준이 되고 석가 종족의 성자라는 뜻은 모니라는 말, 뜻을 부처님을 일컫는 말이고 석가모니의 원 이름이 고타마 시타르타인데 이렇게 우리가 부르시죠.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쓴다. 자, 그 다음 악기 이름주 북주 더할까를 보시면 아름다울 가라는 한자로 부르는데 여기에 보시면 아름다울 가자 위에 있는 한자는 북고자의 왼쪽만 있는 한자가 되겠고요. 더할 가자에 있는 것은 아랫부분을 써서 북을 치면서 우리가 가만히 북만 치겠습니까? 리듬 타면서 노래를 부르겠죠. 기쁘고 즐거워요. 그 모습이 아름답구나 라고 해서 특히 결혼식을 가래라고 할 때 쓰는 한자죠. 가상하다, 아주 아름답고 높이 숭상 보이는 걸 그 사람의 효심이 가상하다라고 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 한자 연줄기 가를 보시면 위에 풀초가 식물이라는 것을 하고 가지가 연줄기가 연줄기가 쭉쭉 자라나는 거에서 더할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라고 해서 음만 아시고 높은 급수 가면 발음 문제만 나오는 한자인데요. 우리가 가지, 가자에서 가지 먹는 보라색 가지 맞습니다. 저 상당히 그거 좋아하는데요. 그 사촌 언니가 상당히 신기했어요. 저는 생가지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 보라색 가지 빡 따서 먹는데 어렸을 때는 가지에 가시 달려 있잖아요. 따다가 손에 가시가 있기도 하고 그 가시 안 하면서 따려고 쭉 하다가 그 가지를 다 찢어가지고 엄마한테 혼나기도 하고 엄마가 자주 따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가지도 되고 연줄기도 되고 식물에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시면 가사가가 있는데요. 승려가 옷 위에 덧입는 옷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 불가말로 계속 쓰고 있는데 승려가 장삼 위에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걸치는 법보. 스님들 옷 아시죠? 그때 가사 가짜고요. 1급자 정도에 등장합니다. 사자는 똑같이 가사 사자입니다. 발음만 모래사가 쓰고 모두가 뜻을 주는 한자예요. 자, 그다음 도리깨는 농사 아이고 잠깐. 항상 위에 한번 보시고 아랫자로 가운데로 놓을게요. 도리깨 가짜는 나무목에다가 더할가를 써서 도리깨 여러분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시죠? 나다를 터는 농기구예요. 깨털 때나 콩털 때 쓰는 툭툭 던지는 도리깨인데요. 형틀에 한 가지며 칼을 씌우는 형벌에 형틀로도 씁니다. 그래서 도리깨 가짜가 농기구로 쓰는데 이렇게 형틀로 쓰게 돼서 형틀가라는 혼음이 있다 보니까 예시는 도리깨보다는 여기에 보시면 가쇠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도리깨 가짜가 형틀가로 해석을 좀 바꾸고 자물쇠 쇠자를 써서 죄인의 목에 씌우는 칼고 발에 채우는 쇠사슬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가는 도리깨라는 말의 한자어가 되겠고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 한자 헌데 딱지 가짜는 병이 든 피부에 딱지가 더해지다라고 해서 여기 병들역자에 더할가를 써서 병이라는 거가 다 하고 나면 상처를 남기죠. 딱지가 더해지죠. 그래서 헌데 딱지가는 여기에 하자라고 해서 아까 우리 하자 제품에 결점이 있다 할 때는 티하자를 썼고 이때는 발음은 같지만 한자가 다르니까 딱지를 아물었을 때 생기는 딱지를 또 하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자를 하는 거죠. 한글은 같은데 한자가 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자, 그 다음 입구에 더할가를 쓰시면 이거는 커피도 한자라는 게 특이하지 않나요? 커피의 발음을 하기 위해 빌려온 한자고요. 입맛을 더해주는 커피입니다. 입구 더하기 더할가를 써서 쓰는 한자인데요. 우리가 보통 한자로 가베라고 하고요. 가베를 카페인을 그대로 발음만 갖다 써서 가베인 이거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예요. 카페인, 가베 이렇게. 그래서 세상에 커피 가짜도 있네. 이거 1급자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다음 발족을 보시면 발을 더하듯이 겹쳐 앉은 다리다라고 해서 책상 다리 할 건데 여러분 이렇게 책상 다리 해서 앉아 보신 적 있습니까? 결과부자라고 해서 부처님들이 앉아 있는 다리입니다. 한쪽 다리를 허벅지까지 올리는 다리인데요. 요가 자세에서도 많이 하시고는 저 쉽게 안 되더라고요. 책상 다리를 하고 있는 결과부자 자세고 이것도 책상 다리 할 부자입니다. 그렇게 앉는 자세다. 이쪽 페이지는 거의 불가용어로 쓰는 단어가 많이 나왔고요. 이제 한 3자 정도 나왔는데요. 자, 멍해가와 탈것가는 더할가와 말말을 씁니다. 그래서 거마나 천자가 타는 수레를 이렇게 쓰는데요. 특히 수레를 넘다 다른 것을 앞지르다라고 해서 능가하다. 그 사람 실력을 능가하다 할 때 쓰는 한자가 되고요. 임금님 수레는 어가라고 해서 임금님 어자를 씁니다. 이런 높은 사람이 타는 수레는 말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묶겠죠. 그래서 말을 여러 마리 더해서 빨리 달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더하다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앞에 거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이제 갈리피리 가짜를 보시면, 대나무를 사용해서 만든 갈리피리다라고 해서 호인들, 오랑캐이들이 불렀던 피리고요. 이건 두레박 관자입니다. 쭉 기다랗게 있는 피리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겠고 오랑캐오를 정확히 또 넣어서 갈리피리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피리 모양이라고만 하시면 좋겠고 발음이 벗어나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하야할 하자가 발음이 바뀌는데요. 더할 가짜 더하기 조개패를 써서 기쁘고 좋은 일에 조개패가 들어가면 돈이죠. 재물을 보태주어 축하를 더해준다 라고 해서 하례할 하자가 되었습니다. 축하, 빌축, 하객, 손님객, 하례, 예도례, 경하 여기 보시면 경사경 이렇게 해가지고 축하합니다 할 때 가로 읽지 않고 하로 읽어야 되는 한자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2자 정도 했지만 한자가 상당히 많고요. 책 순서대로 한번 수업을 하겠습니다.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댓글로 한번 어땠는지 소감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영상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공부해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핑크색 한자, 오를까, 또 하나 기할 기자 한자를 쭉 한번 천천히 공부해 볼게요.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책 이야기도 하고, 제 얘기도 하면서 수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 준비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오를까부터 먼저 보시면 곡괭이, 고물의 모양을 이 장정정자가 표현하니까 여기서는 굳이 장정정으로 보지 마시고 이런 농기구로 좀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입구는 그냥 입이 아니라 노래하는 입으로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장정정으로 쓸 때는 이런 농기구를 들고 일하는 성년 남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농사일을 하면서 노래하며 일을 쉽게 하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보시면 일을 쉽게 하다, 뭔가 할 수 있다 해서 이 할 수 있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꼭 체크해 놓으시고 옳다, 가하다, 허락하다 이런 뜻으로 보시는데 단어 보시면 가능, 능할 능, 가결, 결단할 결, 가망, 바랄 망, 불가하다, 안 된다, 가짜의 반대겠죠? 허가하다, 허락할 허, 인가하다, 알인, 인정할 인 해서 뭔가를 다 허락해주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노래 가짜를 좀 보시면 앞에 오를까 두 개를 집어넣었죠? 그래서 성시 가로 쓰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강경희이니까 강가입니다. 그럴 때 쓰는 가짜에 뒤에 하품음자를 집어넣은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품하듯이 입을 크게 벌려 소리 지르며 노래하다, 소리 지르면서 뭐 이름을 부르다, 뭔가를 하는 건데요. 하품음자 자체가 입을 크게 벌이다기 때문에 입이 커서 노래를 잘해 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입 큰 사람 노래 잘해 라고 표현하고 입 구강구조가 조금 튀어나온 사람 노래 잘한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한번 이미자 얘기하더라고요. 이미자가 노래 잘하는 이유가 이렇게 입이 튀어나오고 입도 크고 근데 예외적으로 작아도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입이 큰데 노래 못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일반화는 아니죠. 입을 크게 벌이며 노래를 하다. 그래서 가수, 여기서 손수를 쓰는 이유는 전문가라는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가, 그러면 학교교, 가요, 그럼 노래요. 그 다음 가곡, 그러면 음악 곡자로 해석하십니다. 구불곡으로 보시는 거 아니고요. 군가, 그러면 군사군, 가창, 그러면 노래창, 노래 부를 창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책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좀 단어를 보시면 의미가 좀 좋겠지요. 그 다음 한자로 좀 넘어가 보면 자, 이제 수레가 불허할 거가 나왔는데 수레차 때문에 수레 써주고 뒤에다가 오를까 쓰니까 훨씬 편하죠? 그래서 수레, 거가 수레라는 뜻 주고 오를까가 발음을 준 한자입니다. 사람 이름자에 많이 쓰는데 대표적으로 맹가, 맹자의 원래 이름이 맹가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감가라고 해서 불허하라는 뜻이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는데요. 감자는 제가 써놨어요. 운이 없다라는 불허할 감자인데 길이 험하여 수레가 잘 나아가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때를 만나지 못하여 불행하거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감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처음 보셨죠? 일단 사람 이름에 많이 쓰고 맹자 이름이 가이기 때문에 그때 많이 보실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나뭇가지 가짜는 나무목에 가만 썼기 때문에 아래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름 할 때 많이 쓰고요. 나뭇가지다 보니까 가엽 그럼 나뭇가지와 잎사귀가 되고요. 남가일몽할 때 한번 쓰는데 남가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남가 일몽 꿈과 같이 헛된 한때의 부귀영화 꿈속에서 다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했는데 깨어보니까 내 형편은 거지죠. 그래서 꿈속에서의 그 부귀영화가 한낱 헛된을 우리가 남가일몽이라고 합니다. 매울까 가혹할까 2급 정도에 등장하는 한자입니다. 맵다라는 말은 우리가 고추나 매운 냉이 먹고 맵다가 아니라 고통스럽다로 보시고 그래서 가혹하다라고 뜻이 나오는데 풀초에다가 오를까를 집어넣어서 풀을 잘 자라게 하기가 어렵다.
그걸 맵다라고 표현을 하면 어떨까라고 제가 조금 힌트를 주는 해석을 했고, 세금을 가혹하게 많이 걷어가기 때문에 가혹하다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한자로 가렴주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가렴주구는 특히 이 렴자인데, 거둘렴자 보시는데, 가렴, 가혹하게 걷어들이고 그 걷어들여서도 내지 않으면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재물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걸 가렴주구라고 하죠. 어느 시대나 세금을 가혹하게 걷어들여 가면 백성들이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혹하다 할 때 쓰고, 독할 혹자를 써서 가혹하다, 가렴주고 제일 많이 씁니다. 세금 정말 힘들죠. 우리 보십시오. 세금 때문에 선거가 다 이렇게 서로 정당을 지지하는 당을 바꾸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적당히 내긴 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심각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성가 노래가 아까 제가 자, 성가 노래 가짜는 노래 가짜 할 때 앞에 있었을 때 제가 강씨여서 강가, 이가, 최가, 김가, 박가 이런 식으로 쓰는 가짜인데, 노래한다는 입모양도 되겠습니다. 쓸 때 붙여 쓰지 않고 따로따로 쓰는 거 보이시지요? 노래 가짜는 입으로 소리내어 노래를 부르면 옆에서 더 옳다 옳다 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소리할 때 옆에 고수 있죠?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하게 되잖아요. 성씨 뒤에 붙이는 그 성임을 나타낼 때 쓰는 겁니다. 꾸짖을 가짜를 보시면 말씀원에다가 오를가를 집어넣어서 말로 옳지 않은 것을 꾸짖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자를 뭐랑 조심해야 되냐면 꼭 별표해 놓으세요. 말씀사와 정말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가힐, 그래서 힐자는 꾸짖을 힐자에서 꾸짖으며 물어보는 것들을 왜 그랬느니? 뭐 왜 그랬어? 라고 하는 것들을 가힐, 힐란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가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웃을까 꾸짖을까 한번 볼까요? 웃을까 꾸짖을까를 보시면 입구에다가 오를까인데 여기서 방금 앞에서 꾸짖을까를 했으니 웃을까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은 일을 보고 웃는 건데요. 가가대소라고 해서 조금 높은 급수에 있는 사자성어들은 이렇게 좀 쓰는데, 껄껄거리며 한바탕 크게 웃는 것을 가가대소라고 하고요. 가책이다 그러면 자기나 남의 잘못에 대하여 꾸짖어 책망하는 것을 쓸 때도 쓰기 때문에 얘를 웃는다고만 볼 수 없어서 제가 훈음을 더 집어넣었던 겁니다. 옳지 못하면 꾸지람 받지요. 또 옳다고 좋은 일 하면 칭찬받고 웃음도 나죠. 그러니까 정말로 반대가 뜻이 있고, 여러분 예시로 볼 수 있게끔 하나씩 단어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언덕아자도 아첨하다라는 뜻을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뜻은 쉬워요. 언덕 모양에다가 오를가를 집어넣어서 언덕인데, 언덕 능선이 굽은 것처럼 등을 굽혀 아첨하는 사람입니다. 아첨하다, 아첨할첨, 아부하다, 붙을뿌, 악교라고 해서 악교교자가 있는데요. 풀이에요. 짐승을 고아서, 짐승살을 고아서 끈적끈적할 때까지 하는 그 풀을 뜻하고, 곡하가세라고 해서 공자가 한 말인데요. 곡하, 학문을 왜곡되게 하여 그 학문을 왜곡된 해석으로 자기가 편하려고, 자기의 처세를 합당화하려고 쓰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아첨하다라고 해석하는데, 바른 길에서 벗어난 학문으로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설득하고 이런 것들을 곡하가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이비 학문이라고 하죠. 물하자를 보시면 물수에다가 오를가를 써서 원래 황하강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예요. 그래서 물하, 조심하실 게 하 발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아 발음이 하가 됐으니까 조심하시고, 옆에 황하, 빙하, 하천 이럴 때 쓰죠. 그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운하, 뭐 수에즈운하, 뭐 이렇게 대운하 이럴 때 움직일 운, 은하수 할 때 은은, 하구뚝 할 때 하구 이렇게 쓰시면 되죠. 발음이 정말로 많이 틀려요. 물하, 가 발음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위에 있는 언더 가짜도 아 발음, 가로 읽기 딱 좋고, 가 아니면 하인데 아 발음하는 것도 조심하셔야죠. 여기 어찌 하자는 상당히 쉬운 자죠? 사람인에다가 오를가를 집어넣어서 사람이 어깨에 짐을 메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차돼서 어찌 저렇게 하나라고 나중에 훈음을 바꾼 거죠. 사람이 뭔가를 하고 있는, 아까 그 진멜하 연꽃 하자에서도, 여기 나오는구나. 어찌 하자. 아첨할 아자도 사람이 구부린다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찌 하자도 여기 보면 그냥 어찌는 생긴 말이고 사람이 뭔가 숙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단어에 뭐 하필, 어찌하여 반드시, 하등, 아무런, 조금도, 하여, 어떻게 이런 식으로 부사어로 쓰는 단어고 우리 문장 해석에서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일상 용어에서 하필이면 이런 말 많이 쓰고 한자 하시는 분 그렇게 하여 이렇게 하여, 저희 교수님들도 상당히 하여 이런 말 많이 썼던 것 같은데요. 한자 하시는 분들 어투들이 좀 있어요. 옛날 구어투를 많이 쓰죠. 적어도 안 쓰려고 하는데 써요. 제가 생각해도 쓰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전라도 사투리 쓰죠. 아시죠? 근데 저한테 익숙해져서 네, 씁니다. 자, 그 다음 연꽃하 진질 하자를 보시면 연꽃이라는 말을 써서 풀초에 어찌하는데 꽃 이름인데 나중에 이 풀초가 짐승 먹이로 보고 풀먹이를 묶어 짊어지다라고 해서 짊어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보시면 좋겠고 짊어지다로 훨씬 많이 한자를 쓰기 때문에 하역하다, 불일려, 하중, 무거울 쯤, 입하 그다음 추라. 요즘 택배 때문에 정말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짐을 지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한자는 아주 비슷하죠. 자, 보세요. 여기는 풀초가 들어가긴 했지만 연꽃 하자의 앞에가 사람인이었어요. 어찌 하자를 썼는데 여기는 풀초에다가 뭘 썼어요? 그렇죠. 물을 쓴 거예요, 물. 그래서 풀에 난 물에 있는 풀 이름 둥둥 떠 있는 있어. 무예요, 무.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무시, 무. 그래서 풀 이름 하자입니다. 이름자에 씁니다. 이름자. 이런 건 뭐 쓰임이 없잖아요. 강 이름이나 이름이나 하자 들어갈 때. 그 다음 한자 오늘 이제 기할기를 들어가겠는데요. 기할기를 확실하게 아시면 기 발음 들어간 한자를 쭉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기가 정말 특이하게 의 발음으로 변할 겁니다. 조심하셔서 보셔야 되겠죠? 큰 데에다가 오를가를 집어넣는데 왜 이랬냐? 큰 데는 사람이 팔 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딱 서 있어야 되는데 너무 커서 신기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큰 사람인데 아랫부분이 더버가 붙었죠? 어떤 책 보니까 이걸 사람 다리를 보는데 다리가 두 개여야 되는데 다리가 하나죠. 그런데 이입구가 있다는 건 이 다리를 학다리처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의 다리를 하나로 딱 하고 있는데 크게 해서 딱 써 있는 거예요. 멋지게 허수아비처럼. 그래서 보통 사람은 아니다. 신기한 사람이다. 어떻게 다리 하나로 저렇게 서 있지? 라고 표현하면서 신기하다는 한자로 썼다는 책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단어 정말 많습니다. 기본 한자 중에 기본이고요. 기이하다 그러면 이 발음 다를 이자를 보시면 좋겠고 기발하다 그러면 뺄발자고요. 기적이다 그러면 자취 적자입니다. 기괴하다 하면 기이할 괴자고요. 기인이다는 뭐 아실 게고 호기심 할 때 호자, 좋아할 호자고요. 신기하다 할 때 새로울 신자입니다. 많이 쓰는 단어들 많지요. 이럴 때 기이하다. 여기서 호기심 할 때 한자 특이하죠. 저도 애들 가르쳐보고 또 우리 애들도 키워보고 하면 확실히 질문이 많은 친구들, 쓸데없는 질문 말고 정말 왜 그러는지 궁금해하고 호기심 있어 하고 왜 한자가 이렇게 생겼는지 물어보는 친구들이 훨씬 공부 잘합니다. 내가 질문이 생겼다는 건 이 지식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있는데 나의 생각하고 다르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떨어지면 인정하고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공부에 관심 없는 친구들은 질문도 없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호기심이 있고 관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댓글도 다시고 영상도 보시고 그 많은 재밌는 영상을 놔두고도 이렇게 한자 영상을 보시고 눈여겨보시고 실력을 쌓아서 정말 감사하게 제 책을 또 한번 완독하고 싶은 마음에 또 제 생각해서 이렇게 들어오신 것 아는데요. 호기심이죠.
어떻게 또 우리 선생님 어떻게 여기서는 하나 이런 호기심도 있지 않으셨어요? 제가 재밌게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수업을 좀 열심히 하고 중간중간에 개인적인 영상도 보여드리고 실시간도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했는데 제가 익숙해지면 자주 만나요. 아직은 뭐가 좀 준비가 덜 돼서 확답을 못 드리겠는데 한번 재밌게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가죠. 붙일 기자를 보시면 집에다가 기할기를 집어넣어서 남의 집에 기이한 사람이 몸을 의탁하며 살고 있다. 남의 집에 기이한 사람이 몸을 그대로 하시면 되죠. 제가 이거 한 줄 하려고 애썼다고 한 거 말씀드렸어요. 너무너무 짧게 좀 읽기 좋게 그 다음 중간중간에 한자를 가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읽는 맥락이 끊겨요. 그래서 절대 늦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겠잖아요. 어떤 말인지는. 그래서 남의 집에 기이한 사람이 살고 있네, 붙어 살고 있네. 그러면 이걸로 쓸 수 있는 단어는 기숙사 할 때 기숙, 잠잘 수, 기고, 원고고, 기생충 이럴 때 쓰면 벌레충, 기여 할 때 여기서 줄여, 기증, 출증, 기부, 붙을부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혹시 모르니까 또 띄워놓을게요. 말탈길자 보시면 말마에다가 기할 기자인데 말에 의지하여 신기할 정도로 말을 잘 탄다 해서 신기할 기로 보시면 좋겠잖아요. 기호지서라고 해서 호랑이를 타고 가는 형세다. 호랑이 타고 가다가 여러분 중간에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내리다 보면은 내리다가 죽겠죠. 또는 계속 타고 가자니 무서운 거죠. 하던 일을 중도에 그만둘 수 없는 경우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며 일기당천이라고 해서 한 명이 말 탄 사람이 천 사람을 당한다라고 해서 무예가 뛰어남인데 이게 바로 몽골족들이 모든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비법이 일기당천이죠. 말 타고 싸우는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말 탈 때 두 손으로도 이렇게 타는데 걔네는 이 두 손을 놓고 무기를 들고 화살을 들고 창을 들고 달리면서 똘리면서 타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당하겠어요. 정말 뭐 달리는 즉시 다 이겼겠죠. 음, 말을 안 타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말을 타본 적이 없긴 한데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기회 되면 타보고 싶긴 해요. 무서움을 좀 타서 안 타보긴 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해봐야죠. 뭐 이런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오기름 기자는 사람 임명자에 쓰는 한자고요. 이름에 기자 들어가고 별 정말 뜻 없습니다. 근데 오기 귀하고 다른 오가고 다르니까 이런 말을 썼겠죠. 자, 그 다음 험할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앞에 흑토를 집어넣어도 험할기고요. 매산을 집어넣어야 또 험할기인데 산이 험하다는 뜻입니다. 산길이 기할 정도로 험해서 기구하다. 산길이 험하다. 세상살이가 순탄치 못하고 가탈이 많다라고 해서 기구하다. 구자도 똑같아요. 기구할 구. 우리 인생 이야기 소스 많은 사람들 인생 보시면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하고 인생 지혜 많고 책을 10권은 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삶을 보면 순탄하지 않죠? 순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순탄하지 않은 삶에서 얻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존경을 받으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책을 냈으니 저도 순탄치 않다고 봐야 되나? 제 삶도 그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선생님 맨날 곱게 곱게 공부만 할 것 같지요? 기구합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해 줄게요. 그렇게 순탄하지 않아요. 열심히 살긴 했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다 되지 않더라고요. 하는 일마다. 그래서 이 기구하다라는 말, 산길이 험하듯이 인생이 평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알진 못하지만 인생 다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게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는 게 감사한 거죠. 그래야 사는 거죠. 비단기자 보시겠습니다. 실사에다가 기할기를 보시는데 비단실이 신기하고 기이한 비단이다 해서 신기한 비단, 무늬 있는 비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 급수 높을 때 나옵니다. 기라라고 해서
무늬 있는 비단과 얇은 비단인데, 여기 보시면 이 지금 보시는 비단 기자가 무늬 있는 비단이고요. 라자가 비단 라자인데 이건 얇은 비단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뜻하고 그걸 입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나 비단 옷을 입진 않잖아요. 그래서 기라성 같은 사람들, 기라성 같다라고 해서 일본식 발음이긴 한데요. 그 비단 같은 별이라는 뜻이니까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는 한자입니다. 이 비단은 신기하고 예쁘고 좋은 비단으로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 세발 솟기 끌 여기서부터 이제 발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얘는 발음도 있고요. 솥을 뜻하는 말도 있고, 끌이라는 도구, 나무를 파는 연장, 끌이라고도 써서 이 쇠붙이가 들어가게 되면 연장이나 그런 그릇을 뜻하고 솥단지도 뜻하니까 새로 만든 그런 한자인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솥 같은 것을 고정시키려면 솥 발이 3개였을 때가 제일 안정적입니다. 4개였을 때는 수평을 이룰 때만 이 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야외에서 쓰는 모든 그릇들, 우리 텐트나 이런 야영 가면 걔네들 버너들이 다 다리가 3개잖아요. 3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어, 떼기밭기 병신기 별표 해시고 좀 보세요. 얘는 떼기밭 자체가 좀 특이한데, 우리 처음 보시는 아이들 같은 학생들은 특이할 거예요. 어른들은 옛날에 다 밭 농사를 접어서 아시겠지만, 우물정 모양의 밭을 만들고 나머지 귀퉁이에 있는 밭에다가 우리가 텃밭에 상추 심듯이 조금 하죠. 근데 정전이 아주 반듯하게 정리된 밭이라면 이거는 삐뚤삐뚤 별로 좋지 못한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다는 말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병신, 장애인 이런 의미로 약간 모자람을 뜻하는 한자이기 때문에 정상이 아니다는 말로 기인, 기영, 기영아 이럴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정상이 아니다는 말로만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새김칼기라고 했습니다. 새겼다라는 뜻이고요. 뭔가 새길 때 쓰는 칼인데 보통 칼하고는 달라서 기할기를 집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판에 글자를 새기는 것을 기궐이라고 하는데, 또 이 궐자도 4번급수를 넘어가는 한자입니다. 새김칼궐입니다. 뒤로 갈수록 좀 높은 급수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세요. 다 아시면 좋지요. 자, 그 다음 갈게요. 그 다음 당길 기자를 보시는데, 팔을 구부려 한 다리를 잡고 끌다라고 해서 여기 앞에 있는 한자가 손수다 보니까 손으로 당긴다고 기격이라는 등행 뒤에서 확 치는 걸 기격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끔씩 등 딱 치는 거 있죠. 여기서 유머가 생각나는데요. 내가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뒷모습이 정말 아는 사람이어서 탁 때렸는데 그 사람이 돌아보는 순간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우리가 막 죄송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유머책에 그 사람이 딱 한마디 했답니다. 뭐라고 할게요? 대 그랬대요. 너도 등 대 이렇게 했대요. 똑같이 갚는다고. 그래서 저 그 글 읽고 엄청 웃었네요. 지금 제가 재미없게 말해서 그러는데요. 모르는 사람 등 때리고 뒤돌아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그 표정 생각해 보세요.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똑같이 너도 대 그랬대요. 등에서 치는 거. 이걸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데. 의지할 의자 보시겠습니다. 사람인에다가 기할 기를 썼더니 사람의 몸을 기대다라고 해서 의지할 의자인데요. 이거 한번 알아두셔야 됩니다. 의려지망이라고 해서 문 몇 자예요. 대문, 큰 마을 문에 기대고 바라보고 있어요. 누가 오기를? 우리 자식이 오기를. 자녀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엄마예요. 그래서 그걸 의려지정, 그 다음에 의문이망,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 맞는데 보통 대표적으로 의려지망이라고 쓰고요. 엄마가 애들 오나 안 오나 기다리죠. 저도 고등학교 때 또 어렸을 때 엄마가 오나 안 오나 학교 갔다 오나 이렇게 기다리기도 했고, 저도 우리 아이들 제가 집에 혹 있으면 언제 오나 하고 아이들도 왔는데 엄마가 자기들보다 일찍 퇴근하면 좋아가지고 엄마 하고 지금도 그러긴 하는데요. 또 저 같은 경우도 더 기뻐하라고 애들 오기 전에 얼른 간식 만들어서 딱 세팅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기다리기도 하고 이 부모가 자녀를 기다리도 하는 마음인데, 제 생각에는 부모가 자녀 기다리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자, 그 다음 두 개 남았고요. 이렇게 감탄할 여기까지 하니까 이렇게 해놓을게요. 은하몰에서 나무 이름입니다. 나무인데 보통 이렇게 의자를 만들 때 쓰는 나무 종류래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 산유자나무과의 나무고요. 나뭇가지가 옆으로 쏠리는 모양을 하고 있고, 걸상의자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감탄할 의자는 하품음자가 와 이렇게 하는 거고요. 탄미하는 소리며 우리 그 의어라고 해서 탄식할 감탄사 여자 써서 탄미하는 소리를 또 의어라고 하는데 들어보지도 못했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해요.